정말 이 선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진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진 거냐 한번 우리가 책임을 한번 물어보자. 거대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표는 어차피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결국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의지,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현충원 간다 그러면 정치 복귀 무대로 삼겠다라는 의지가 완전히 발현된 것이라고 보고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터치다운은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 M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패널 2분을 모시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좀 포맷을 바꿔서 특별히 스팟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좀 들어보는 광화문 뒷담화 특집입니다. 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더300이라는 이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니투데이 정치부를 이제 더300이라는 브랜드화 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 300명을 밀착 취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맨 처음에 더300 어떤 의미지 했는데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이어서 한 명 한 명 다 개인별 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사람들을 밀착 취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네. 상임위 취재 예전에는 사실 많이 도외시 됐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정쟁만 주로 다루고 근데 저희는 좀 정책 위주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법안 이런 정책 위주로 좀 포커스를 해서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 이제 어제 좀 날짜가 대략 윤곽에 나왔잖아요. 네. 이제 파리 올림픽 전에 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다음 달 25일 전에 이제 끝내겠다는 건데 좀 이게 예상보다 또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도 어제 당에 가 있진 않고 외부 활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25일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와, 우리 당이 굉장히 좀 속전속결로 하는구나. 왜냐면 이게, 특정 시기를 지금 막 못 받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언제까지는 하겠다라고 이제 그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니까, 시계가 막 갑자기 빨리빨리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이게 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도 전당대회 전 45일인가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역산하면 이제, 어떤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전 한편으로 제가 당 대변인을 맡고 있잖아요. 이제 지도 체제가 바뀔 때마다 대변인도 좀 바뀌거든요. 저는 작년 10월서부터 하면서 지도 체제 바뀌는 동안에 계속 유임됐지만 이번 전당대회 또 어떤 사람이 새로 리더십을 갖고 당의 변화를 이끌까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됩니다. 예. 우리 정 대변인님 거취와도 관련이 있군요. 지도체제 변화가. 네. 그래서 어제 이 좀 결정으로 인해서 당권 구도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당대회가 조금 일찍 치러지면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조금 부담이고 조금 늦춰질수록 한 전 비대위원장의 거취 결정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앞당겨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석에서만 본다면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아주 유리한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한 의지, 이른바 이제 권력 의지라고 하거든요. 권력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이냐, 어떻게 국민민복을 증진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처음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게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상황이 변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거의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게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또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처음 생각과 그러니까 총선 참패한 이후의 생각과 지금 한 2달여가 좀 안 됐잖아요. 이 지금의 생각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언제로 할 거냐를 논의했던 게 꽤 돼서 이 초반에만 해도 이게 미룬다고 하면 또 한 전 비대위원장 위한 결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오래 있었어서 사실 예열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이게 8월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9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보다는 조금 앞당겨졌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예열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저는 기자 시절에 인연이 있었어서 축하 인사 겸 뭐 이렇게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좀 하려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뭐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긴 어렵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7월 25일 이전에 뭐 지금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정했으니까 빨리 정해진 셈이고 저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회라는 건 사실 제가 생각에 좀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리더십을 갖춘 지도부가 선출돼야 이분이 갖고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혁신해 나가겠다라는 리더십이 생기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권한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사실 황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의욕 넘치게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시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뭔가 몇 달 동안 오랫동안 할 당대표 같이 이렇게 막 야당도 굉장히 활발하게 만나시고 이런 거에 좀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황 비대위원장 오신 다음에 그래도 여야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여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동안에 저당 그 대표들은 나를 다 범죄자 취급하듯이 봤는데 그쵸. 황 대표는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태도라 대화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우리 같은 인천 출신 아니냐. 황우여 비대위원장 연수갑에서 5선 했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인천 출신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계기로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최근에 비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가보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여유가 있고 분위기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황 비대위원장 특유의 이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스킨십이라든가 그래서 분위기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개혁신당과도 스킨십 하시고 허은하 이제 대표 선출 이후에 같이 만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황우여 비대위원장하고 얼마 전에 뭐 언론사 행사에서 이렇게 잠깐 조우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하여튼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약간의 뭐 농담 섞인 얘기도 하고 좀 스킨십도 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과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관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적인 미래가 없잖아요. 속단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것 같다는 또 그런가요? 평가도 있더라고요. 여튼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매력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것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최근 비대위원장 체제가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는 뭐 한계는 있지만 그 역할에는 충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전대 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당심, 민심 비율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로도 이제 지금 당권 주자들의 어떤 희비가 갈릴 수가 있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놓고 보면 좀 당심, 민심 어떤 게 좀 유리나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그것은 뭐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도 있기 때문이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심 100%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내에 이런 당원 당규 개정 작업하는 분들과 좀 얘기를 해보니까 적어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는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심 100%는 안 된다. 내가 있는 한 민심을 반영하는 일정 정도의 포션은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심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될 텐데, 근데 지금 뭐 정치권에선 어대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물론 취재 기자시니까 다음번 대표는 어차피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심 민심 비율과 큰 상관없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뭐 반대 진영에서 뭐 연대를 한다든가 이런 그 변수들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에 언제 출마를 공식화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아직 어쨌든 자맹 중이시잖아요. 뭐 페이스북에 가끔 글 남기시지만 좀 언제쯤 확실히 본인의 이 출마를 공식화할까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7월 25일이면 45일 전서부터 이 후보가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6월 한 중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방송이 언제 나갑니까? 6월 5일 날 나가는데 현충일이잖아요. 6월 6일에 현충일에는 이게 상당히 우리 보수정당에서는 6월 6일 현충일이 중요한 국가기념일이잖아요.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까? 아니면 혹시 뭐 현충원 가신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일부 자기 지지자들과 아니면 친한 분들과 이런 것도 좀 제 나름에는 상상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현충원 간다 그러면 정치를 본격화하겠다. 나의 정치 복귀 무대로 삼겠다라는 의지가 완전히 발현된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6월 6일 날 그런 메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후보 등록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기자분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궁금한데. 글쎄요. 제가 기자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들어서고 전당대회를 새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탑으로 이끄신 분인데 그분이 다시 당대표 나오는 게 맞냐 초반엔 이런 여론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흘러가는 게 결국엔 이제 여론이 워낙 또 지지율 깡패라고 지지율이 워낙 잘 나오시고 또 팬덤도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어느 정도 그냥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당원 당규에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발생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있는데 네. 지금 비대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비대위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그러면은 자신이 다시 후보로 나온다는 게 사실 맞진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갖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이 약간 변화의 방향이나 혁신의 방향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내는 원외 당협위원장분들 이런 목소리 커지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나가서 이게 정말 이 선거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진 거냐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진 거냐 한번 우리가 책임을 한번 물어보자. 라는 식의 욕구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위두훈이라는 그 블로그 팬덤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는 계기도 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총선에서 왜 졌느냐에 대한 이제 지금 뭐 백서 가지고도 말이 많지만 많은 후보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밑바닥 민심을 다 봤잖아요. 뛰면서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 때문에 졌느냐 아니면 대통령 때문이었느냐를 놓고 사실은 대통령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또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출마하시는 게 약간의 명분을 또 얻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약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휘청하고 지금 21% 지난 갤럽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 약간 굉장히 지금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거든요. 이 정부도 그렇고 여당 자체가 이런 혼란기에서 좀 이 보수 지지층들이 뭔가 혼란을 또 수습해줄 어떤 약간의 영웅을 찾는 것 같은데 그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우리 정당 지지율이 30%고 국정 지지율이 21%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역산해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새로운 당대표가 와서 그걸 좀 확실히 요구하면 대통령도 조금 더 변해서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서 동반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보수 정당 지지자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과거와 같은 친윤 프레임을 가진 후보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 이게 좀 안 된다면 그래도 대통령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한동훈
지지율로 네. 반영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건. 한 전 비대위원장께서 어쨌든 지금 비윤으로 약간 분류되고 총선을 치르면서 뭐 윤한 갈등도 몇 차례 있었고 이러면서 지금 약간 비윤 주자로서의 사실 포지션이 그러신데 이제 전당대회를 결국에는 이분만 나오진 않을 테고 분명히 친윤계에서도 누군가를 후보로 내세울 것 같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포지션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비윤이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로 친윤은 분명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윤이냐 비윤이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윤의 길로 성급하게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관계가 돼야지 이것을 완전 정치적으로 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당과 정부 모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남은 3년. 그쵸, 3년이나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말 개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 97년 시절의 YS와 이회창식의 모델이 아니라 2012년에 이명박 박근혜 정도의 모델, 이 정도 관계로 가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오랜 그 신뢰관계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신뢰관계가 뭐 일정 정도 뭐 깨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골이 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의 정치적 스탠스는 친윤이기도 하고 친한이기도 하거든요. 네. 두 분이 좀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대변인이시니까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좀 뭐 연락 최근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최근에는 괜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안 했는데 총선 끝난 다음에는 사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빨리 좀 건강 회복하시고 정치 무대로 돌아와서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활약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영상 편지 그걸 썼던 게 여의도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어 갖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친한 인사로 뭐 이렇게 분류된 것 같기도 한데 한동훈 비대위 시절에 여러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뭐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선대위 대변인을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뭐 현장을 다니는 일도 많았고 해서 뭐 여러 기회를 가졌었는데 여튼 한 5월 초중순까지는 그래도 좀 소통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소통은 안 했습니다. 제가 양재천에서 한번 뵙자고 했는데 저의 영상 편지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된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의 화제를 일으키고 계셔서요. 뭐 제가 집이 그쪽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데 살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갔다는 양재 도서관도 제가 회사 그만두고 저도 할 일 없어서 그 도서관에 자주 갔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뭐 양재 도서관에 간 걸 두고 일각에서는 뭐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러는데 회사 그만두고 할 일 없을 때 제일 가기 쉬운 곳이 도서관이에요. 아직 회사 그만두셔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번 회사 그만둬본 사람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뭐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환경도 좋고 해갖고 저도 도서관 자주 갔었으니까 그걸 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엄청난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그의 능력에 대한 의문? 뭐 회의론에 대해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도 사실상 황교안 전 대표와 다를 바 없다, 시즌2다 이런 식의 이제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했었고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딱 총선 때 하셨던 거잖아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많이들 이제 좀 회의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본인의 대권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오는 게 좋은 타이밍이냐를 놓고도 되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예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긁지 않은 복권과 같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긁어본 거죠. 이제 숫자 하나는. 근데 숫자 하나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숫자들이 맞으면 그래도 아직 잭팟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를 원탑으로 치르긴 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책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복합적 요인 때문이냐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실력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번과 관련한 시험은 뭐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개혁 아니면 내년에 있을지도 모를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일 텐데 거기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대권 가도를 가는데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거다. 근데 그 길이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대놓고 뭐 대통령 탄핵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에 이제 나온다면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도 이제 말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비윤의 포지션에 있지만 대통령 그렇게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관계가 있었는데 과연 그럼 이 대목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같이 끌어내리는데 동조하는 대표가 될 것이냐 이 포지션도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는 뭐 굉장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0년 넘게 그 검사 생활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세적인 공세를 통해서 탄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서 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랬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반대가 돼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 진보 진영을 자처하는 민주당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중대 범죄 혐의, 또 전 대표이긴 하지만 송영길 대표가 당내 선거 과정에서 돈 뿌리고 이런 그 부패가 있는 반면에 우리 보수가 지난 2016년에 탄핵 과정도 그랬고 하여튼 굉장히 좀 분열하면서 좋은 선거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반드시 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의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탄핵과 같은 정치 공세는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했을 때 방금 이제 제가 여쭤본 그 탄핵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본인이 스스로 정립이 안 됐을 거다. 굉장히 그것을 포지셔닝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좀 다르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의 지배라는 그 개념에서 본다면 지금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 공세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가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이 숨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 타이밍상 본인의 대권과의 어떤 그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당대표가 돼갖고 당을 정말 혁신시켜갖고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30%인데 40%, 45%까지 만들어내면 정말로 대권 가도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비대위원장 처음 됐었을 때 우리 정당 지지율 막 40% 오르고 160석도 얻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만 계속 연출한다면 당연히 대권 가도 가서 당선도 될 수 있겠죠. 혹시 그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 이제 당권 주자들은 아마 나경원 의원은 아직 좀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좀 출마할 거라고 보시나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신념 또 나 이거 믿져야 본전이다 나가서 지더라도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패배할 경우에 정치적 상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당선 가능성들도 좀 고려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흥행이 되려면 나경원 의원도 좀 그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겠는데 뭐 그것은 나 의원께서 심사숙고해서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나경원 의원께서 나오시면 좀 포지션을 어떻게 친윤으로 나오실까요?
지난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조금 네. 관계가 소원했잖아요. 다시 뭐 회복. 네, 당선된 이후에 좀 회복했다고도 하고. 근데 여하튼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앞으로 3년 남았기 때문에 남은 3년의 국정 동력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당권 경쟁이 돼야 되고 우리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지금 말하는 지나친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지구당 부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세력화를 위한 밑작업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끝나고 저와 통화했을 때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정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오랜 동안 설명하셨어요. 근데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정당이 되려면요. 우리 수도권에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그 조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 2020, 2024 선거를 3연패하면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지면서 민주당에 비해서 그 어떤 그 정당의 근간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구당 부활이라는 게 과거에 2004년에 지구당 없어졌을 때와 지금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촛불이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면 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 너무 정치적으로 뭐 유불리를 고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좀 보실 때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니까 당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당직자들이라든가 민심이 좀 어떤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07일 정도 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선거를 이끌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고생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성과는 좋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자제분이 어리겠지만, 아니, 미혼이신가요? 미혼입니다.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험을 잘 못 봐서 목표로 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저는 뭐 재수생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시험을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야, 시험을 왜 그따위로 봤냐? 이렇게 막 질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열심히 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아예 그냥 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싹을 잘라버리려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어느 정도 복귀하실 만한 토대가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마인드가 강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좀 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정강재 국민의힘 대변인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